아담 우리 노래가 좋았어. 그럴게요. 과거에 아담이란 가수도 있었네요. 그 로지가 제일 지금 유명한 사례니까 저는 그 로지 만든 제작사 인터뷰를 최근에 한 거 봤는데 보통 그렇게 표정을 뭐 한 50개 정도면은 뭐 대충 사람 같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는데 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800여 개 표정이 나오게 그러니까 되게 세분화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버추얼 휴먼의 핵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과 상호작용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상 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이렇게 넘나들면서 좀 영향력을 미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로 나온다는 이 개념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보다 뭐가 있을까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그 만들어진 영상 그쵸, 내에서만 그쵸. 한 건데 이제는 로지 같은 경우에도 왜 그러니까 모델을 한다는 게 진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 수 있는 옷을 그녀가 입어서 그런 모델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다른 가상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복지재단이나 뭐 지자체 이런 데 홍보대사도 맞아요.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그 롯데홈 쇼핑에서 그 자체 만든 애 있잖아요. 친구의 이름은 루시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최근에 그 라이브 커머스 한번 했대요. 이게 이제 멀리 볼 땐 괜찮은데 가까이서 제가 이렇게 뭐 진짜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보면 저는 좀 너무 티가 나서 아직 네. 근데 이게 진짜 사람같이 정말 움직이고 그러니까 영상 안에서도 느껴질까? 근데 라이브 커머스를 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네. 그 아담이 이제 잘 안 됐던 이유가 물론 비용이 많이 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철로 된 로봇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로봇이니까. 근데 어떤 인간을 닮은 게 어설프게 닮으면 그런 뭔가 호감도가 되게 떨어진대요. 그게 불쾌한 골. 네, 맞습니다. 그게 불쾌한 골짜기라는 현상인데 아담이 그런 게 조금 심했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애들은 뭐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얼굴들을 다 조합해서 최적의 얼굴을 만들어낸 거라 네, 그런 부분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고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사실 도달했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제작사들도 보면 기술력은 비등비등한 것 같고 진짜 컨텐츠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로지도 보니까 그 뭐지 로지 입덕 가이드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상처 뭐 섬세하게 그러니까 그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죠. 정말 사람의 약간 성격 질문하듯이 그런 거를 다 해놓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진짜 이제 인격, 캐릭터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인격이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내부 교육을 위해서 이제 쌤이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서양권에서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2차 창작물로 약간 성적인 악용을 한 건데 그러면 정말 피해자가 없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저는 약간 가상인간이 활용되는 거 너무 좋은데 빨리 좀 이런 뭐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조금 좀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기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기술 발전 속도는 엄청 빠른데 그쵸. 가상 앞에도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정책이나 그 다른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런 게 따라가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제 가상 세계잖아요. 이제 가상 세계의 어떤 인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자기 인격도 다 만들어졌고 근데 대부분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즐기는 층들이 이제 소비층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MZ라고 하면 아직 어린.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로 나중에는 가상 세계랑 현실 세계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지금이야 이제 많이 세대가 변해서 약간 너무 마르신 분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런 분들 다양한 체형의 분들 나오긴 하시지만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향된 그런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제 로지가 사실 완전히 MZ세대를 겨냥하고 딱 나온 캐릭터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만약에 그런 가상인간을 보고 자라면 헷갈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소위 이제 팀장님처럼 이런 조금 이제 기성세대층은 그런 걱정을 하고 MZ세대는 상관이 없다고 볼 거래요. 이게 뭐 현실에 있든 말든
내가 직접 현실에서 만날 수 있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냥 그런 존재. 관계가 자체가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폰을 갖고 태어나고 진짜 네이티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약간 받아들일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일찍 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이제 꼰대가 인증이 되는 꼰대라기보다 이제 겪은 게 다르니까. 나이가 대략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는. 겪은 게 다르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아예 네이티브라 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 저는 그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좀 요즘 많이 생겼는데 국내 은행에도 이제 이 그 AI 버추얼 휴먼을 도입해서 그 은행 지점 점포에 이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이 되게 드물대요. 근데 이렇게 화면 키오스크 같은 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고객들이 거기 안 다가간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이제 막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거부감도 들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그 기사를 썼는데 이게 좀 활성화가 되려면 차라리 그냥 어떤 부스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도록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장벽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타겟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좀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가상인간이 키오스크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거에 대한 뭔가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캐릭터가 어차피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이제 뭔가 대화는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다만 그 형태가 캐릭터냐 사람이냐. 이제 그 차이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이제 접하게 됐고 빠르게 확산은 됐는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다 접촉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쵸, 사람이.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간 향수 같은 느낌, 사람이 그리는 향수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네, 그게 캐릭터를 보는 거랑 그래도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그 감정적인 어떤 플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교류가 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기업들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외국 사례 중에 좀 재밌는 걸 봤는데 대학교에서 의외로 대학생 중에 이제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오프라인에 누군가한테 털어놓기 약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버추얼 휴먼 통해서 상담을 했더니 확실히 그 의외되는 퍼센테이지가 되게 줄어들었다고 하고 여러 민족이나 여러 인종들이 그쵸.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세부적인 그러니까 악센트나 이런 출신에 따라서 이렇게 억양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그 억양을 제공하는 그런 버추얼 휴먼으로 상담을 서비스 제공했다니 확실히 향수병 같은 것도 줄어들었고 너무 무가 감성일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찾아냈어요. 너를 만났다. 그거였어요. 이 이제 보낸 어머니께서 사실 이제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다 알죠. 당연히 가상인 거 알고 아는데도 그 순간만큼 엄마한테는 진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 하나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진짜 인간한테 좀 이롭게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악용하지 않고. 악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이제 이게 가상인간이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구분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를 악용하는 물론 딥페이크도 있긴 하지만 딥페이크와는 또 다르게 악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게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뭐 유튜브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막 가상인간이 막 얘기를 하고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딥페이크로 해서 뭔가 투자 정보를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마치 이 사람이 촬영한 것처럼 올리면 사람들이 진짜 그거를 믿을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게 거꾸로 얼굴을,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외모적인 뭐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특히 뭐, 저희 이제 비대면 미팅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너무 난 부담스럽고 싫은데 하면 약간 디지털 부캐처럼. 맞아. 뭔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면 그거가 맛있는데. 헤즈폰이 이거 쿠션 안 가려도 되고. 그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뭔가 이쁘고 날씬하고 정말 그런 어떤 그런 거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업의 마케팅 어떤 도구밖에 안 될 것 같고, 그쵸. 예. 뭔가 좀 인건비 절감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고. 사실 지금은 다 약간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이렇게 좀 정말 영역이 더 넓어지면 단순히 이런 인플루언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좀 진짜 이건 되게 이로운 기술이 될 것 같다. 그러게요.
아까 뭐 대학교 사례 들어주셨지만은 그래서 독거노인이 뭔가 다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제 다 자기 연령대들을 뭔가 만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하네요. 그 릴 미켈라 미국에 있는 친구가 뭐 118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현타 보긴 했어요. 아, 쟤도 로지도 6개월 동안 20억 벌었다는 거. 죽은 게 찍으세요. 검버섯이 필라 얘기하는데 그걸 매력으로 밀고 왔어요. 아담이 그립네요. 아담 잘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대로 설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40대니까 40대면 팀장님보다 형? 형! 네. 소주 한잔해요. 스크린 도어 열렸어요.